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싱그러운 봄날, 저 제임스 송이 인사를 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히 지내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을 통해 전 세계의 기독교 문화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바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생명의 빛 예수마을입니다. 기독교 문화 산책에서 소개해드리는 국내 1호 작품이기도 하고요. 가장 현대 작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이 예배당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국 CNN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아름다운 장소 19곳 중에 한 곳으로 꼽히기도 하였고, 그리고 2015년에는 60개국 2200여 명의 건축가가 모인 월드 아키텍처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종교 건축 9곳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해외에 나가시지 못하는 마음을 이곳에서 달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마을의 조감도입니다. 원래 이 장소는 우리 친구들 교회와 같은 교단 합신 소속인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께서 은퇴한 선교사들을 위해 100가구가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외국 오지에서 젊음을 바친 선교사님들이 사역에서 은퇴한 이후에 귀국하여서 이외 집도 없이 막막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홍정길 목사님께서 많이 보시고 이러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그 계획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벌목 사업을 하는 JK건설 이장균 회장이 자신이 수십 년간 수집한 최상급 홍송을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출을 일삼고 무던히 어머니의 속을 썩여드렸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짓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장균 회장이 기부한 홍송은 진한 솔향기와 은은한 붉은 색상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 색상이 질리지 않아 내부 인테리어에 널리 사용되는 고급 목재입니다. 갑자기 이런 고급 목재가 생기게 된 홍정길 목사는 이 목재를 잘 활용하기 위해 신영철 그런업을 국립건축대학교 디자인과 교수에게 설계를 맡기게 됩니다. 신 교수는 6세 때 프랑스로 건너가서 성장했는데, 그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도중에 그의 아버지와 홍정길 목사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설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 교수는 12살 때 이미 코르즈비에의 롱샹 성당을 본 이후부터 저런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빛 예배당은 홍정길 목사의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이장균 회장의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건축가 신영철 교수의 기도까지 세 가지 기도가 합해진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센터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예배당은 3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입니다. 건축은 곧 총 3층이며 폴리카보네이트 외관과 적성을 아낌없이 사용한 예배당 내부의 반전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예배당은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예배당에 있는 3층에 이르면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갑자기 나무 기둥들이 모여있는 독특한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무로 지은 이글루 같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나무와 빛이 만들어낸 특별한 내부가 펼쳐집니다. 공을 반으로 자른 모습의 방구형 내부는 오로지 나무뿐, 그리고 그 동그란 천정이자 벽인 원구형 나무 구조체 안에 또 다른 원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히 원을 이루는 내부 중심에는 물을 담은 동그란 원형 수조가 있고 그 물 속에서 자코메티의 조각처럼 가는 쇠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커다란 반구 지붕 표면에도 원들이 한 번 더 패여 있거나 원형으로 뚫린 구멍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건축에선 작아서 더 묘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디자인 의도가 더욱 두드러지고 건축에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인 빛의 효과가 극대화된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 예배당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작은 종교 건축을 시도한 사례입니다. 홍정길 목사가 신영철 교수에게 예배당 설계를 의뢰하면서 부탁한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건축 자재로 러시아산 홍송을 활용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엄청난 물량의 나무를 공간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설계에만 무려 3년이 걸렸고 완공까지는 꼬박 6년이 걸렸습니다. 신영철 건축가는 가톨릭과 구분되는 개신교만의 공간을 찾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건축과는 다른 개신교 교회의 공간적 특성을 찾았는데 그 결과물이 원형 예배당과 상징적 오브제로 나타났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형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설교 강단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둥근 예배당 의자로 원형 공간을 구성한 뒤 중앙에 가는 알루미늄 봉으로 만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물을 채워 넣었는데 이것은 세례 행위를 상징합니다. 나무를 보면 누구나 통나무집을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통나무집은 가장 원시적인 구조이지만 특유의 거칠면서도 매력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는 통나무집 형식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고 그런 분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통나무집과 반대가 되는 건축은 무엇일까를 궁리했습니다. 통나무집과 다르면서도 나무의 특성을 잘 살리는 방법으로 찾아낸 디자인 해법은 바로 수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수평, 곧 옆으로 뉘어쌌습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반대로 나무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물론 나무가 살아있었던 때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선 나무가 또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개념도 이 안에 더해졌습니다. 예배장의 내부 공간 형태는 돔으로 정해졌습니다. 절대 기하학적 형태인 원은 세상을 의미하는 오랜 상징이자 기독교 건축에서 익숙한 형태입니다. 나무를 수직으로 세우고 그 아래쪽을 돔 모양으로 파내 내부를 만드는 정확한 원구형 돔, 예배당의 컨셉트는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쪽을 돔 모양으로 잘라내 공간을 만든다는 이 단순해 보이는 공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쓰인 원목은 모두 834개, 이 중에서 바닥과 연결되어 기둥 역할을 하는 나무가 192개이고 나머지 600개는 모두 허공에 매달린 것들입니다. 이 나무들을 매단 형태에서 원형 공간 모양대로 자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미리 절단면을 정해서 아래쪽을 잘라낸 뒤 매다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각 기둥들의 절단면이 매끄럽게 원형으로 이어지도록 기둥 하나하나마다 모두 따로 위치와 높이를 정하고 절단 각도를 지정해줘야 했습니다. 이 나무 기둥별, 개별 도면을 그리는 데 건축가는 3년 가까운 시간을 들였고 그런 도면은 모두 합치면 수천 장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은 둔중한 나무 기둥들이 공중에 안전하게 매달리게 하는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적합한 업체가 없어 건축가는 독일의 유명 구조업체인 볼링거 앤 그로만을 찾아갔습니다. 이 업체는
롤렉스 교육센터. 또한 거대한 지붕이 거의 기둥 없이 허공에 떠 있는 부산 영화의 전당 등의 구조 설계를 했던 회사입니다. 뜻밖에도 새로운 구조 방식에 흥미를 느낀 업체 쪽에서는 꼭 우리가 해보고 싶다고 선뜻 이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업체가 참여하면서 하늘에 나무가 떠 있는 디자인은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공중에 배치가 된 나무들을 얇고 가는 철 구조가 위와 아래 양쪽에서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달았다가 다시 떼어나 조정하는 작업이 반복된 끝에 빛이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돔 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배당의 위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받는 맨 위층인 3층으로 결정되었죠. 건축가가 스스로 규정한 이 예배당의 열쇠말은 빛의 중력입니다. 빛은 무게가 없기에 중력과는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의 상징인 빛 속에서 땅에 뿌리 박혀 있는 게 정상인 나무가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즉 빛과 나무가 하나 되어 건축의 몸통을 만들고 그 모습 자체로 종교 공간의 특성인 감동을 구현하는 것이 설계의 요체였다고 건축가는 설명합니다. 나무돔의 디자인은 큰 원구에 작은 다른 원구들이 붙은 모습입니다. 전체 지붕이 되는 큰 원구가 있고 그 표면에 다시 움푹 팬 작은 원구가 있고 아예 구멍으로 처리해 빛이 들어오는 원이 또 있고 원 모양의 입구 3개에 벽 모퉁이 4곳에서 원구형으로 파낸 공간이 들어가 모두 12개의 요소가 돔에 더해졌습니다. 물론 이 12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의 12제자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빛 예배당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고 인상적인 건축입니다.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기부 이야기가 건물 속에 담겼고 젊은 건축가의 과감한 시도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현된 돋보이는 데뷔작입니다. 산업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가 투과한 빛과 그 속에서 자연재료인 나무 구조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빛을 연출하는 특별한 분위기, 중력을 뛰어넘는 나무 지붕의 긴장감과 알맞은 규모의 공간이 주는 포근함이 공존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전히 예수마을 생명의 빛 예배당은 주중 방문이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잘 쓰고 체온 측정과 방명록 작성은 필수입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여러 곳으로 나들이 계획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국내의 여러 관광지나 휴양지를 찾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예수마을 생명의 빛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아름다운 건축물과 그 안에 담긴 선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